네, 안녕하십니까. 골드 디렉터 골드입니다. 오늘 공략하신 종목들 삼성전자부터 교보증권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종목들 움직임 크게 특이사항들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는 만큼 이전에 좀 했었던 파동 카운팅들에 대한 수정, 그리고 밀리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정리, 이 두 가지의 포지션이 좀 동일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들은 끊임없이 수익 실현들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이 지금 시장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RSI 깨지고 기준선 이탈하는 자리 비중 정리한 상황인데, 이것도 일단은 이대로 밀리면서 구름대마저도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이러한 것들도 정리하면서 현금 비중들 확보하는 거 괜찮아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도 전환선 깨지고 기준선 깨지는 자리들 한 번씩 좀 비중 정리한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도 일단은 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만큼 좀 최대한 하고 현금 비중들 확보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완전 매도들 주장한 뒤로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아직까지는 좀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기아입니다. 기아도 완전 매도 주장하고 나서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망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KB금융입니다. KB금융 이것도 기준선 깨지는 자리 50% 비중 정리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단 좀 기대해 보기로는 호행스피닝 캔들에 대한 지지 받으면서 반등 나오고 캔들이 한 번 더 기준선 위로 올라가는 자리 내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치들에서 좀 더 반등적인 움직임들 보인다면 그런 위치들에서도 일단은 좀 정리하면서 현금 확보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LG전자입니다. LG전자도 기준선들 깨지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50% 혹은 70% 정도 비중 정리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것도 좀 호행스피닝 캔들에 대한 지지 받으면서 상승에 대해서 움직이면 보다 더 좋겠지만, 일단은 좀 그렇지 않고 밀릴 확률이 훨씬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좀 더 정리하면서 현금 비중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은 생각됩니다. 다음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도 좀 완전 매도들 자리가 좀 나왔습니다. 이것도 구름들마저도 완전 이탈했기 때문에 전환선 깨지고 기준선 깨지고 지금 구름 이탈하는 자리에서 완전 매도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도 좀 정찰병들에 대한 완전 매도가 필요한 종목이 좀 됐습니다. 얘도 좀 호행스피닝 캔들에 대한 지지받고 캔들도 구름에 대한 지지받으면서 조금 더 반등에 대한 기대를 걸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밀리면서 오히려 기준선이 좀 저항으로 작용해서 주가가 밀리고 현재는 구름마저도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경찰병에 대한 완전 매도로 보고, 이러한 것들도 아직까지는 관망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신한금융지주입니다. 신한금융지주도 RSI 깨고 전환선 깨고 그나마 좀 기준선 지지받고 있는 상황에서 호행스핀도 일단은 좀 캔들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대로 무너질 가능성이 보다 더 크기 때문에 기준선 이탈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좀 그런 위치들에서 일단은 좀 완전 매도 하면서 현금 확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RSI 기준선 깨지는 자리들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 50%에서 70% 정도 비중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좀 지수들 계속해서 하방으로 흐르고 있는 만큼 좀 더 수익 실현으로 보고 현금 비중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하나금융지주도 기준선 좀 이탈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완전 매도들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RSI 깨지고 전환선 깨지고 지금 기준선마저도 이탈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완전 매도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도 구름 이탈하면서 완전 매도 주장한 뒤로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아직까지는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도 이것도 RSI 깨지고 전환선도 깨진 만큼 한 50% 비중 정리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대로 밀리면서 기준선마저도 이탈한다면 그런 위치들 완전 매도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KTNG입니다. KTNG도 아직까지는 좀 천천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 동일합니다. 이것도 조금 더 밀린다 할지라도 기간적인 조정들 받고 상승으로 걸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LG로텍입니다. LG로텍도 이대로 밀리면서 기준선마저도 이탈한다면 완전 매도도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일단은 좀 전환선 깼기 때문에 이런 위치들 30에서 50% 정도 비중 정리 괜찮지 않나 싶고, 이대로 밀리면서 기준선마저도 좀 이탈한다면 좀 더 수익 실현 보고 현금 비중 확대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좀 완전 매도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좀 계속해서 밀리면서 RSI 깨고 전환선 깨고 기준선
깨고 뭐 남은 비중 가져간다 해도 한 30% 정도 남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전부터 좀 완전 매도가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일단 이러한 것들도 좀 수익 실현들 하고 정리하면서 현금 비중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도 좀 완전 매도들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이런 자리들에서 조금 더 상승들 나왔다면 매수 접근들 가능했겠지만 그렇지 않고 밀리면서 이러한 것들은 좀 완전 매도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뭐 아직까지는 매수보다는 좀 관망 접근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메리츠 화재입니다. 메리츠 화재는 아직까지는 큰 특이사항 없으나 이것도 밀리면서 5선이 깨지고 전환선이 깨지고 기준선이 깨진다면 그런 위치들 30%, 50% 완전 매도 세 가지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도 그나마 좀 구름에 하단 지지받으면서 양봉들 나왔지만 여전히 좀 완전 매도들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현대오토해버입니다. 현대오토해버도 RSI 깨지고 기준선들마저도 또다시 이탈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일단은 좀 완전 매도 혹은 50% 정도 정리가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좀 그나마 호행 스피닝 캔들에 대한 지지받으면서 뭐 반등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지만 일단 이런 것들도 좀 수익 실현하고서 현금 비중 늘리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NH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도 배당락 이후에 좀 천천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얘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차트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도 RSI 깨지고 오늘 전환선도 깨졌기 때문에 오늘 같은 위치들 50% 비중 정리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이대로 밀리면서 기준선마저도 이탈한다면 그런 위치들 완전 매도 괜찮지 않나 싶되 현재로서는 한 두 번에 대한 비중 정리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도 밀리면서 RSI 깨지고 전환선 깨지고 그나마 좀 기준선만 지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얘도 현재로서는 두 번에 대한 비중 정리 필요하지 않았나 싶고 이대로 밀리면서 기준선마저도 이탈한다면 그런 위치들 완전 매도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삼성카드입니다. 삼성카드 배당락 이후에 좀 천천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조금 더 차트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얘도 밀리면서 RSI 깨지고 전환선 깨지고 기준선마저도 이탈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세 번에 대한 비중 정리로 보고 완전 매도 접근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BNK 금융지주입니다. BNK 금융지주도 좀 완전 매도들 주장한 뒤로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밀리면서 기준선도 이탈하고 지금은 구름마저도 이탈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완전 매도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하나유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유로스페이스도 밀리면서 RSI도 깨지고 전환선도 깨지고 지금은 좀 기준선마저도 이탈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금은 세 번에 대한 비중 정리 보고 완전 매도 접근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좀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으나 이러한 것들도 지금은 좀 밀리면서 구름대 안으로 들어간 만큼 좀 더 정리 접근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TCK입니다. TCK도 완전 매도들 주장한 뒤로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요런 자리들 수익 실현들 하고 나서 지금은 완전히 밀리면서 구름대 이탈하는 뒤로 관망 중인 상황인데 여전히 좀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하나투자증권입니다. 하나투자증권도 지금은 좀 완전 매도들 주장한 뒤로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계속해서 밀리면서 이탈들 나올 때마다 정리한 만큼 지금은 조금 더 관망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SFA 반도체입니다. SFA 반도체도 완전 매도들 주장한 뒤로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전환선, 기준선, 구름들 이탈 자리 3번 완전 정리 보고 지금은 좀 더 관망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하나머티리얼즈도 RSI 기준선들 깨지면서 요 뒤로 좀 완전 매도들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그나마 좀 구름들 안에서 횡보하면서 좀 선방해주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도 좀 정리하면서 현금 비중 확대가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MC넥스입니다. MC넥스도 RSI 깨지고 기준선 깨지는 자리 두 번 비중 정리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좀 동일하게 기준선도 이탈하면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익 실현으로 보고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도 좀 그나마 선방하고 있으나 밀리면서 기준선들 이탈했고 지금은 구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좀 완전 매도로 보고서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파트론입니다. 파트론도 그나마 좀 기준선들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이대로 밀리면서 기준선 이탈한다면 이런 위치들 좀 수익 실현하고서 현금 비중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PSK입니다. PSK도
RSI 기준선들 깨지면서 두 번 정리한 뒤로 큰 특이사항 없어 보이고 이러한 것들도 동일하게 좀 수익 실현하고서 현금 비중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교보증권입니다. 교보증권 배당락 이후에 좀 천천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얘도 동일하게 차트들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내 관심 종목들 삼성전자부터 교보증권까지 함께 보셨고 전반적인 종목들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을 수익 실현들 하면서 정리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현금 비중들을 확대하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